쓸모없다던 시골 땅 한떼기의 삶, 영억 신공항, 78세 할머니의 완벽한 반격. 저는 올해 78살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시골 땅 한떼기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 땅을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그딴 쓸모없는 땅 팔아버려 라고 했죠. 그런데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신공항이 들어선다고요. 제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상금만 0억 원입니다. 믿으시겠어요? 저도 아직 꿈만 같습니다. 어젯밤 공문서를 100번도 넘게 확인했어요. 토지 소유자 김영순, 보상 예정액 127억 원, 50년 동안 지켜온 땅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저를 배신했죠. 여러분, 평생 무시당하던 것이 갑자기 가장 값진 것이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5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75년 저는 28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산 밑에 땅 한떼기 사면 어때? 그게 얼만데? 500만 원이야. 우리 저축한 돈 전부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이면 애들 학원비 낼 수 있어. 무슨 땅을 사? 아니야. 그 땅은 나중에 값어치가 오를 거야. 내가 보기에 풍수가 좋아. 남편은 고집이 셌습니다. 결국 저희는 500만 원으로 산 밑 땅 0평을 샀어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1시간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당신, 이게 뭐가 좋다고? 기다려봐. 20년 후에는 여기가 개발될 거야. 남편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땅은 그대로였어요. 개발은커녕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도시로 떠났습니다. 200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이 이것이었어요. 여보, 그 땅만은 절대 팔지 마. 꼭 지켜. 당신, 그 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미안해. 하지만 믿어줘. 그 땅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약속했어요. 알았어. 팔지 않을게. 그 뒤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자식들이 자랐어요.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준수, 딸 미진, 셋 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돈이 궁했어요. 민수는 사업을 한다며 돈을 달라고 했고, 준수는 집을 산다며 돈을 요구했고, 미진은 애들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엄마, 돈 좀 줘. 엄마 돈이 어디 있니? 엄마, 그 시골 땅 팔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땅은 아빠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 아빠가 언제 돌아가셨는데 20년 됐잖아. 그래도 약속했어. 엄마는 죽은 사람이 더 중요해. 살아있는 자식들이 더 중요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땅이 뭐가 좋다고. 산골짜기에 처박힌 쓸모없는 땅이잖아. 그래도 엄마, 그 땅 1억도 안 돼. 팔아서 우리한테 나눠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빠와의 약속이야. 자식들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진짜 고집 세다. 쓸모없는 땅 붙들고 있으면 뭐 해? 그날 이후 자식들은 제게 전화를 잘 안 했어요.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제가 땅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5년 전 일이 터졌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3억이 생겼습니다. 엄마, 제발 그 땅 팔아서 내 빚 갚아줘, 민수야.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거야. 채권자들이 날 찾아다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민수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절대 팔지 마. 미안해, 민수야. 그 땅은 안 돼.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나 죽으라는 거야?
쓸모없는 땅이 아들보다 중요해? 민수야, 다른 방법은 없어. 그 땅밖에 없다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어요. 준수와 미진도 민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그 쓰레기 같은 땅이 뭐가 좋다고? 세 자식 모두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 뒤로 5년 동안 자식들은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저는 혼자 시골집에서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 땅만은 절대 팔지 마. 그리고 어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TV를 켰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정부가 충청도 지역에 신공항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신공항 부지는 충청남도 청양군 산림 지역으로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청양군? 그게 제 땅이 있는 곳이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산 124번지 일대입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산 124번지, 그게 제 땅 주소였습니다. 이번 신공항 건설에는 약 15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변 토지 보상금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제 땅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산 124번지 맞습니다. 제 땅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 50년 전 남편의 예언이 맞았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정부 보상팀이 찾아왔습니다. 김영순 여사님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신공항 부지 토지 보상건으로 왔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사님, 소유 토지가 신공항 핵심 부지에 포함됩니다. 정확히는 활주로 예정 부지입니다. 활주로요? 네, 가장 중요한 부지입니다. 보상금 산정이 나왔는데요. 남자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127억 원, 3,000척, 네, 0평에 평당 1억 420만 원입니다. 활주로 부지라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네. 일주일 내로 1차 보상금 500억이 입금되고 나머지는 6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500억이요? 네. 그리고 여사님께는 추가로 2주 보상금 50억도 지급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총 177억 원. 50년 전 500만 원 주고 산 땅이 0억이 넘는 가치가 된 겁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 말이 맞았지? 저는 울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그날 밤 자식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민수였어요. 엄마, 뉴스 봤어? 엄마 땅이 신공항 부지래. 진짜야? 그런 것 같구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보상금이 얼마래? 글쎄, 좀 된다고 하더라. 얼마인데? 100억? 200억?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0억 좀 넘는다더라. 전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습니다. 3천억? 엄마, 우리 대박 났다. 우리? 당연하지. 엄마 재산은 우리 거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놈들이? 엄마, 그건 너는 이 땅을 쓰레기라고 했어. 쓸모없다고 했지. 엄마,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몰라서? 아니면 탐욕 때문에?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수도 전화했고 미진도 전화했어요. 다들 똑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다. 엄마, 나한테 일 0억만 줘. 엄마,
우리 이제 강남에 집 사자. 자식들은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됐어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자식이 맞나? 다음 날 세 자식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엄마, 어머니, 셋 다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의논? 3. 영억을 어떻게 나눌지. 저는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눈다고?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가족?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가족이야? 준수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바빠서.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을 안 팔아서 화났던 거잖아. 쓸모없는 땅 붙들고 있는 고집센 늙은이라고 생각했지. 엄마, 미진아, 너도 그랬어. 쓰레기 같은 땅이라고 했잖아.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철없어서. 철없어서? 40살이 넘은 사람이? 저는 세 자식을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무시했어. 아빠를 무시했고 나를 무시했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빌게. 민수가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어리석었어. 준수와 미진도 무릎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무릎 꿇는 거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세 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뭐라고? 이 돈은 아빠가 남긴 거야. 아빠를 믿고 50년 동안 지킨 거고.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 자식은 부모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야. 돈 냄새 맡고 달려오는 게 자식이 아니야. 엄마,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상속? 내가 죽어야 상속이지. 난 아직 살아있어. 그럼 엄마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원한다면 그렇게 해. 저는 자식들을 내쫓았습니다. 세 자식은 울며 빌었지만 저는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 뒤로 자식들은 매일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순 장학재단. 3. 영억 중이 영억을 재단에 넣었어요. 가난한 시골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나머지 1. 영억은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새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로요. 재단 설립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신공항 땅 부자 김영순 할머니. 2. 영억 장학 재단 설립. 전국이 놀랐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3. 영억을 기부하다니. 하지만 제 자식들은 분노했어요. 엄마가 미쳤어. 2. 영억을 기부하다니. 민수가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엄마, 그 돈 취소해. 안 돼. 왜 남한테 주고 자식한테는 안 줘?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이 돈을 탐냈어. 하지만 그 아이들은 꿈을 가지고 있어. 그게 차이야. 엄마, 나가. 경찰 부를 거야. 민수는 결국 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보상금이 모두 들어왔어요. 총 177억 원. 저는 그 돈으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재단에 2. 영억 기부. 둘째, 남편 묘역을 성대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원했던 대로요.
셋째, 시골 마을 주민들에게 100억을 나눠줬습니다. 50년 동안 저를 이웃으로 받아준 분들에게요. 넷째,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에 200억을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877억은 제가 가졌습니다. 새 아파트를 샀어요. 서울 강남에 100억짜리요. 여행도 다녔습니다. 유럽, 미국, 호주, 가고 싶었던 곳 전부요. 78살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준수나 미지는 없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는 돈만 봤어. 엄마는 안 봤어. 민수가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돈은 필요 없어. 그냥 엄마랑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 저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달랐어요. 탐욕이 아니라 후회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엄마? 일어나?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수를 안았어요. 엄마는 네가 돈을 원하지 않길 바랐어. 엄마를 원하길 바랐어.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10억 줄게. 엄마, 필요 없어. 아니야, 이건 네 몫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이 돈으로 재단 일을 도와줘. 재단? 네가 장학재단 운영을 맡아줘. 가난한 아이들이 꿈을 이루게 도와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 뒤로 민수는 변했습니다. 매주 재단에 나가서 아이들을 도왔어요. 장학금 심사도 하고 아이들 상담도 해줬습니다. 엄마, 오늘 한 아이가 고맙다고 편지를 줬어. 그래? 자기가 의사가 되면 꼭 시골에서 봉사하겠대. 민수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엄마, 나 이 일 하면서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어.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준수와 미지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돈만 요구했어요. 엄마, 오빠만 10억 받았잖아. 불공평해. 엄마, 나도 돈 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배우지 못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가 전부인데? 사랑? 가족? 그래, 바로 그거야. 웃기지 마.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저는 준수와 미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남이야. 엄마,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두 사람은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우리 없으면 외로워 죽을 거야.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민수가 있었고, 재단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현재 저는 행복합니다. 78살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매주 재단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민수 가족과 시간도 보냅니다. 자식 셋 중에 한 명만 남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한 명이 있으니까요. 준수와 미지는 가끔 문자를 보내요. 엄마, 잘못했어. 돌아갈게.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아닌 걸 알거든요. 여러분,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두 자식을 완전히 끊어낸 게 잘한 걸까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2주 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묘에 성묘를 갔는데 묘비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준수가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땅을 쓰레기라고 했고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돈만 보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돈은 필요 없다고, 그냥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효자 준수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혹시 준수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진심을 보여줄 때까지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피를 나눈 사이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피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건료민수는 피를 나눴지만 진심도 있었습니다. 준수와 미지는 피를 나눴지만 진심이 없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그 땅은 정말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요. 하지만 진짜로 지켜준 건 땅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였어요. 50년을 기다리라는 당신의 말이 맞았어요. 땅도 사람도 시간이 지나야 진가를 알 수 있나 봐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현재 김영순 장학재단은 50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요. 할머니, 저 의사 됐어요? 할머니, 저 선생님 됐어요? 그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피는 안 나눴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요. 민수도 매주 재단에 와서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엄마, 오늘 한 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천사래요. 천사는 무슨, 진짜 천사예요, 엄마.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민수야, 엄마 덕분에 저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있나요?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어요. 제 땅처럼요. 50년간 무시당했지만 결국 가장 값진 것이 됐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무시당해도 끝까지 버티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탐욕을 조심하세요. 제 자식들은 탐욕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요. 돈만 보고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무시당했던 것이 나중에 값지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과의 갈등, 재산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사연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주세요. 6개월 후 준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엄마, 저 재단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봉사? 네. 민수 형처럼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저는 준수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탐욕이 아니라 후회와 진심이 보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봐. 준수는 그날부터 매주 재단에 나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변해갔습니다. 엄마, 저 오늘 한 아이 때문에 울었어요. 왜? 그 아이가 부모님 없이 혼자 산대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공부하더라고요. 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는 부모님 있으면서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요? 저는 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하지만 미지는 아직도 안 왔습니다. 여전히 문자만 보내요. 엄마, 돈 조금만 줘.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미진이 진심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50년을 기다린 것처럼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 여러분의 무시당했던 것의 역전 이야기를 기다립니다.